오늘은 구기자 기능성과 약선차 배합이라는 주제로 한국체험차문화연구원 오승현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청양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뵌 분도 계시고 처음인 분도 계시는데 농업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수업 듣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저는 수원에서 한국체험차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약선 음식, 치유 음식, 또 꽃차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대로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강의가 너무 길으면은 실습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제 구기자 그 법자는 방법 그리고 환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는데 그 전에 그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으로 계시던 김미숙 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숙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계속 꽃차나 약선차, 뭐 수제청 이렇게 식품 가공 쪽으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가공 쪽으로 해서 구기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뵙고 저랑 같이 실습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포인터 거기 책상이 좀 이제 뭐 구기자는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구기자는 이 청양이 최고라는 얘기는 자타하다 고민하는 문제고 그래서 구기자의 기능성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구기자는 어떤 그 성분에 의해서 약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기자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몸에 있어서 유익한 성분을 할 때 어떤 성분이 있느냐 그래서 보익약이라 해서 여러분들 보약 있잖아요. 그죠? 그 보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익약은 주로 우리가 먹는 보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약은 다 성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기약이 있고 또 혈액을 또 이렇게 좋게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보혈약 그리고 이제 양기를 좋게 하는 보양약 그리고 음기를 좋게 하는 보음약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보익약 중에서 그래도 우리 구기자는 여러 상황에서 뭐 그 보혈 효과도 있고 보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보혈약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보험약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구기자가 해당이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구기자는 우리 몸에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주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은 꼭 몸에 병이 났을 때 먹는 게 아니라 병이 낫기 전에 내 몸에 그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내 몸에 그 어느 정도 그 질병을 예방하는 차이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수준이 더 이롭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은 질병을 앓은 후에 먹는 경우도 있지만 기운이 부족한다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허약해졌을 때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약이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허약자라든지 아니면 건태가 느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보기약을 좀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보혈약은 혈을 생성해줘서 조혈 기능을 강화할 때는 우리가 보혈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여성분들이 생리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가 문제가 돼서 배가 아픈다든지 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보혈약을 먹어주면 여러분들이 다소 도움이 되겠고, 양기를 붙어주는 보용약에는 보통 남자분들이 그 성기능이 부족할 때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차라는 얘기 있죠. 자는 그 이렇게 열매 자자로 해서 오미자, 또 구기자,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여기자 이런 차들을 5가지를 우리가 먹어서 남성분들이 기운을 북돋게 하는 그런 성분들도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약은 보통 음을 보충하는데, 여성분들이 보험을 보충할 때 뭐 먹는데 체중이 너무 줄고 입이 마른다든지, 아니면은 또 기침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는 보험약을 먹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 되면 보약을 한 채씩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약이라서 다 똑같은 약이 아니라 기능이, 내가 기운이 부족할 때 먹느냐, 혈이 부족할 때 먹느냐, 양이 부족할 때 먹느냐, 음이 부족할 때 먹는 약들이, 약재들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는 보험약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그런 것들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선에 있어서 똑같은 보약을 먹는데, 똑같은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뜨거운 성분인지, 내 몸이 찬 성분인지, 또 아니면 아주 차가운 성분인지 아주 뜨거운 성분인지, 이런 것들 잘 알고 그렇게 섭취하게 돼서, 그러면 나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선 사상 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적인 면을 봤더라도 나는 몸이 찬 성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몸을 가득하면 따뜻한 성분으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 성분들이 있는 분들은 생강차를 마신다든지 대추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이 많은데 보약을 먹는다 그래서 인삼같이 열이 많은 것을 먹어서는 오히려 내 몸이 더 그 무리가 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음식 중에서 4가지 성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 따뜻한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따뜻한 성분이 있을 때, 뜨거운 성분이 있을 때는 몸을 부드럽게 하고, 여기 따뜻한 성분이 있을 때는 뭉친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담이 걸려서 여기가 막 뭉쳐있다, 그러면 이것을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대추차나 이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차가운 성분 있는 것은 몸을 단단하게 하는 성질, 뭉쳐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서늘한 성질이 있을 경우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거도를 드리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마다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찬 음식은 찬 음식대로 마시고, 음식을 만들고 뜨거운 음식은 뜨거운 음식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찬 음식에 중화할 수 있는 뜨거운 음식을 섞어갖고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계절별로 찬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성질을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가지 성질 중에 따뜻한 성질이 있는 것은 봄의 기운이라 그러죠. 봄의 기운이 있는 것은 기혈과 경락을 통하게 하는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되게 모가나 대추나 호두 같은 부분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성질은, 이거는 여름의 기운이라 그러죠. 이게 뜨거운 기운은 파라든지 생강,
후추 이런 부분들은 아주 뜨거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취를 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이런 거를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늘한 성질은 량, 한 양일 때 서늘한 거는 량이 되고 아주 차가운 거는 한이 되죠. 그래서 서늘한 성질은 가을의 기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온에서 보통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녹두, 그 다음에 율무처럼 이렇게 서늘한 성질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 두시고요. 차가운 성질은 겨울의 기온이라 그래요. 겨울의 기온이라 그래서 대개 감이라든지 수박, 미역, 다시마 등이 아주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너무 열이 났다, 몸이 너무 뜨겁다 할 때는 이 차가운 음식을 먹는 그런 그 식품마다의 성질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데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쓴맛이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황제내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의학 서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의 의학 서적인 황제내경에는 임금님과 신하가 주고받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임금님께서 이렇게 신하한테 물어봤어요. 음식에는 5가지 곡기가 있는데 그 곡기에는 맛이 5가지마다 맛이 다 다르다고 한다. 그럼 이 5가지 맛을 5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누겠느냐 하고 신하한테 물었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위는 5장 6부에 그 바다로서 모든 음식은 일단 위로 들어간다.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 다 위로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 위에 들어가 갖고 다 똑같은 성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위에 들어갔다 하면은 신맛을 지닌 곡기 맛이 이제 뭐 식초라든지 뭐 밀감이라든지 신맛이 있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간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쓴맛이 있는 것은 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이 들어가서 무조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맛이 있을 때는 비와 위장으로 들어가고 매운맛을 지닌 것은 폐로 들어가고 짠맛을 지닌 것은 신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볼 때 나는 간장이 나쁘다. 간장이 나쁠 때는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신맛이 있는 것이 간으로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간장이 좀 나쁘다 할 때는 우선 신맛이 위장에 들어가서 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이 나쁠 때는 신맛이 강한 것을 먹으면 조금 더 몸에 유익하구나. 또 예를 들어서 쓴맛이 있는 것. 쓴맛이 있는 것은 뭐냐면 심으로가 심장이 나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여기서 어떤 음식이 좋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쓴맛을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장이나 위가 나쁜 사람들 나는 위가 안 돼서 맨날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많이 해. 그러면 어떤 맛을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무슨 맛이죠? 단맛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먹어서 위로 들어가는데 위에 들어가서는 또 같은 작용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는 신맛은 간으로 가고 쓴맛은 심장으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디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나는 간이 무지 강해. 그러면 신맛을 먹어야 좋을까요? 안 먹어야 좋을까요? 신맛을 덜 먹어야 좋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단맛은 조금 아까 비위장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맛은 노란색 계열 있는 거, 노란색 계열 있는 것은 단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위가 나쁠 때는
단맛하고 노란색 음식을 먹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맛은 소화기 계통을 조절하는 힘이 있고 위장을 보양한다. 그래서 단맛은 무슨 색깔이라 그랬어요? 노란색,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노란색이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상당히 좋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 신맛이 아까 간을 좋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간을 좋게 하는 음식은 무슨 색깔이냐? 여기서 보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파란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을 때 아침마다 녹즙 마시죠. 아니면 용담초 꽃을 차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신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울 수는 없지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은 쓴맛이 있는 거. 쓴맛은 보통 아까 설명할 때 심장이 안 좋을 때 쓴맛을 먹으면 좋다 그랬어요. 임금님께서 오미의 맛이 각각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하가 네 쓴맛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깜짝깜짝 놀란다 할 때는 쓴맛이 있는 것을 먹고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계통 그런 것을 먹으면 심장을 좀 뚫어주는 거죠. 빨간 계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또 빨간 고추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맨드라미 또 작약 이런 빨간 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꽃은 어디를 좋게 하는데 먹는다? 심장을 좋게 하는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매운맛은 폐를 좋게 하고 짠맛은 심장을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이 있어서 우리가 목화, 토, 금, 수라는 이런 음양오행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양오행에 있어서 간장하고 단맛을 좋게 하는 것은 신맛이다. 그리고 심장하고 소장을 좋게 하는 것은 쓴맛이다.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은 무슨 맛이 강하다 그랬죠? 무슨 맛을 먹어야 되겠죠? 그림에 보면은 단맛, 그죠?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무슨 맛을 먹어라? 매운맛.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색깔은 매운맛, 흰색. 여기서 폐하고 대장이 나쁠 때는 매운맛의 흰상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짠맛을 만일에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약해서 소변이 자주자주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소변을 지리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면은 짠맛이 있는 거. 요새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맛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가급적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나쁜 사람들, 신장 방광이 나쁜 사람들은 짠맛을 더러더러 잡수셔 주셔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그러니까는 신장을 강하게 하면 짠맛이 있는 거하고 또 색깔은 무슨 색깔이 보이죠? 색깔은 검은색. 검은색이 있는 건 뭐가 있을 거예요? 치누니콩, 서리태콩, 그 다음에 흑미, 그 다음에 검은깨 이런 것들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할 때는 밥에도 이런 그 검은깨를 검은깨도 밥에다 더 먹어도 괜찮거든요. 흑미라든지 검은 콩이라든지 이렇게 밥에 드셔갖고 여러분들이 꼭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방법에 의해서 음식으로다가 내 몸을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기 어렵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섭취함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가 다 있는데 오장육부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가슴뼈 옆에 있는 거, 가슴뼈 옆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슴뼈 옆에 있는 것이 폐. 그러면 여기 양쪽에 있는 것이 폐예요. 그러면 폐는 아까 무슨 색깔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했더라? 폐는 흰 색깔, 그죠? 그리고 맛은 매운맛.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폐는 기관지라든지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있는데 흰 색깔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도라지, 어우 잘하시네요. 양파, 마늘, 그 다음에 배, 이런 것들, 무, 매우면 마늘도 하얗면서 맵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디 나쁠 때 먹으라 그러죠? 기관지, 폐가 나쁠 때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가 앓는다든지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배숙을 하는데 배숙에는 뭐 넣은 거? 배에다가 도라지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강도 넣고 그래서 그것을 푹 가갖고 먹으면 좀 시원해진다 그렇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가슴에 가슴이 막 통증이 있는 것 같고 가슴이 아프다 막 이렇게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거 그래 나는 감기가 걸리고 기관지가 걸려갖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은 즉각 병원에 가기 전에 먹어야 할 때는 폐가 나쁠 때 무슨 색깔? 흰 색깔 흰색이 들어있는 것을 답쓰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 흰 색깔이면서 무슨 맛을 가지고 있는 거? 매운맛. 그러니까는 제일 알기 쉬운 것이 감기나 기관지나 폐가 나쁠 때는 우리가 흰색하고 매운 것을 먹는다. 이렇게 알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심장은 어디가 있죠? 가슴과 가슴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심장이에요.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고 그러죠. 그런데 되게 심장이 막히면은 뭐라 그럴까? 화병이 생긴다 그러죠. 근데 화병은 남자분들은 나가서 술을 드시고 쉽게 푸는데 여성분들은 쉽게 못 드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화병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화병에 걸려갖고 혼자 그냥 가슴을 치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끔 주먹을 져갖고 주먹으로 여기를 두드려 보세요. 여기를 두드려 봐서 많이 아프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화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여기 겨드랑이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쳐주세요. 주먹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이쪽도 대부분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15분 정도 이렇게 쳐주시면은 몸이 많이 개운해지고 합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요. 합병이 뭐가 뭉쳤어요? 심장이 뭉쳤을 때 그런 합병이 생긴 게 있는데 합병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심장에 혈액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무슨 색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빨간 색깔.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 먹어서 빨강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마도를 먹어라. 아니면 빨간색 여성분들은 중년이 되면은 빨간색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거는 작약꽃 있죠. 맨드라미꽃. 그 다음에 장미꽃. 그래서 에스트로겐 같이 이런 장미가 많이 들어있는 빨간색을 먹으면 심장이 혈액이 막히는 것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심장이 안 좋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란 색깔은 어디를 좋게 하는 거라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위를 좋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 색깔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그랬을 때 배가 아파서 막 설사가 나고 죽겠다 그랬을 때 꿀을 먹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랬을 때 엿을 먹는다든지 단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보통 단맛이 또 있기 때문에 호박 같은 거는 소화가 잘 되고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색깔별로 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 몸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양쪽 가슴 옆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뭐죠? 심장. 그리고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이에요. 이쪽에. 오른쪽이 간이고 왼쪽이 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대충 흐름을 봐서 위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 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통증이 많이 낀다 그러면 여기가 위일까 간일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간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위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위 보면 아이고 허리야 할 때 여기 뒷부분에 있죠. 뒷부분에 있는 것이 신장이에요. 신장은 앞에 달린 게 아니라 내 몸 뒤에 달린다. 그래서 대부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색깔별로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좋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검은색이라는 것은 꼭 검은색뿐만 아니라 자주색, 예를 들어서 보라색, 이것도 검은색 계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더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검은 계열로 해서 이 표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구기자 여러분들한테 한다 그랬죠. 구기자를 하기 전에 먼저 법제, 그러니까는 구기자라든지 다른 음식이라든지 법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법제라는 뭘 법제라 그러느냐. 요새는 이제 옛날에 법제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한의학적으로 포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제는 독성이 있다라든지 나쁜 물질이 있을 때 그 성질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가정을 중간중간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는 뭐 물로 법제하는 경우, 술로 법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름으로 또 식초로 물에 튀기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제 방법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한약재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제를 해야지만이 한약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가공을 법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로 한다든지 술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 처리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그 법제라 그래요. 그래서 법제의 목적은 독성이나 자극성을 줄이고 나쁜 냄새나 또 나쁜 맛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약성이 다른 경락으로 미치게, 그러니까 약성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경락으로다가 좋게끔 이런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위나 비장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생강으로 법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강 법제는 몸을 덥게 할 때 그렇게 하고, 아까 신장이 나쁜 사람은 짠맛을 먹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나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갖다가 짠맛으로 법제해가지고 먹으면 훨씬 좋고요. 식초는 간이고 꿀은 폐를 좋게 하는데, 옛날에는 약기운이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약하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제 여성일 경우에는 5살 이하의 남자 동변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는데, 요새는 그런 것은 별로 약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소변 법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쌀뜨물을 법제할 때는 성질이 너무 급한 경우, 약성이 너무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쌀뜨물로 법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녹용 같은 거 있죠. 녹용을 마른 거를 갖다가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잘 못 자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마른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젖법제. 그래서 녹용 같은 거 외국에서 사갖고 와서 집에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우유 아니면 산양유에다가 담궜다가 자르셔갖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 정도 담궜다가 쓰시면 되고요. 또 독기를 풀어주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몸에는 우리가 한약을 먹던 양약을 먹던
이런 부분들이 항성분들이 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몸에는 독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성을 풀 때는 집에서 검은콩 있죠. 검은콩하고 감초를 1대1로 섞어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을 드셔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병 약도 먹고 뭐 심장병 약도 여러 가지 약을 먹어서 우리 몸에 독성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성을 배출시켜 주려면은 여러분들이 검은콩하고 감초를 1대1로 끓여가지고 물하고 같이 끓여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두세 번 마셔주면 몸속에 어느 독소든지 조금씩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검은콩하고 감초하고 넣어서 여러분들이 독소를 없애주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기라든지 생지황이라든지 할 때는 술로 법제를 한다. 그래서 오늘도 구기자도 여러분들이 술로 법제를 하는 거예요. 술로 법제하는 것은 뭐냐면 술이 온몸으로 전신으로 퍼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술로 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청양에는 맹문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맹문동이라든지 천문동이라든지 석장포 같은 것은 가운데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를 그냥 쓰면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맹문동을 쓸 때 그 심지를 꼭 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삼이나 도라지나 이렇게 보면 노두라고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떼어 주셔야지 돼요. 노두까지 하면은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약효도 줄이고 가슴도 두근두근 하니까 인삼의 머리라든지 도라지의 머리 부분은 떼어두시고 쓰셔야지 구역질도 안 나고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구기자를 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구기자는 여러분들이 3대 명약이에요. 3대 명약이라서 3대 명약하면 구기자, 인삼, 하소 이렇게 해서 구기자는 진시황이 불로 장색을 해서 먹었던 그런 식품이다. 그리고 그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한국에 있는 구기자를 갖다가 그거를 분말을 이렇게 섭취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구기자가 우리 몸에 상당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거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두 번째로 눈에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구기자하고 국화하고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눈이 피곤할 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있는 구기자가 굉장히 보배인 식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이 마르고 낮은 열이 날 경우, 그 다음에 또 밤에 불면증이 생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불면증 생길 때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면증 생길 때 국화를 그 베개 속에 놓으라 그러잖아요. 국화하고 구기자하고 여러분들 허브 중에 라벤더 있죠. 라벤더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라벤더가 잠 안 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에 캐모마일도 잠 오는데 굉장히 숙면하는데 굉장히 좋겠어. 여러분들이 구기자에 라벤더, 캐모마일 이거를 섞어서 주무시기 직전에 차로다가 잡수시면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가 이와 같이 여러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기자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 기능을 좋게 하고 당뇨병을 개선해주고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한다. 구기자에 있는 비타민 C가 노화 예방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당뇨병에 또 구기자가 좋고 고혈압에 구기자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낮은
저혈압 환자들한테는 구기자가 안 좋아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압 환자는 구기자를 드실 때 조심을 하고, 또 한 가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데 구기자가 혈압에 좋대 하니까 혈압약을 드시면서 구기자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구기자를 섭취하면 좋은데, 구기자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구기자를 같이 먹으면은 저혈당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저혈압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자가 빨갛기 전에 완전히 익기 전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섭취를 하시고, 워낙 약성이 좋은 것은 완전히 익기 전에 푸르스름 할 때 좋다 그래서 대부분 뽕나무 열매도 풀었을 때, 그 다음에 사과도 풋사과 했을 때, 이제 요새 요 근래에 풋사과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이렇게 달렸을 때 풋사과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익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섭취를 할 때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지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구기자보다는 구기자를 말려가지고 섭취하는 것이 영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구기자보다는 건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시는데, 대부분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전에 마시는 것보다 오후에 마시는 것이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옛 물원에 보면은 보통 기국지화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숙지황하고 산약하고 산수하고 구기자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백목령 목탄피, 택사, 강구 이렇게 넣으면은 굉장히 육미지향상하고 구기자와 국화를 넣기 때문에 우리가 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육미지향탕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려두시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구기자하고 숙지황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숙지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성분이 나와 있는데 구기자하고 숙지황에 넣으면은 훨씬 상생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문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기자 국화차에서 기국차하고선 굉장히 유명한 차죠. 그래서 구기자하고 국화하고 구기주에서 술도 담궈 넣고 아니면 기국차로 이렇게 만들어 다니는데, 옛날에 문헌에 보면 국화하고 구기자하고 찻잎 거기에다가 참깨 넣고 이것을 갖고 곱게 가루를 내 가지고요, 이것을 먹을 때는 소금을 약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유 사람의 젖을 얘기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우유를 넣는데, 이것을 팔팔 끓여서 약간의 참깨를 갖다가 섞어서 넣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가 아주 선조 때서부터 국화하고 구기주는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서부터 이런 국화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국당차라고 그래서 아까 구기자가 어디에도 좋다, 눈에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을 좋게 하려면 요새는 이제 테립의 영향으로 해서 눈에 좋은 데는 마리골드에 루테인 성분이 좋아 이렇게 해서 마리골드 꽃이 눈에 좋다고 많이들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기자가 눈의 시력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요새는 안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눈이 침침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데, 눈에 피로를 풀어주게 하고 또 저기 할 경우에는
구기자하고 국화하고 대추하고 여러분들이 당근이 눈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국화하고 구기자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차를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구기자 4g에 국화 1g, 당근 2g, 대추 2g 이렇게 비율을 구기자 사이에 여러분들이 당근하고 대추를 반 정도 넣고 거기에 국화는 4분의 1 정도 넣어가지고 이거를 차려 끓여서 뭉근하게 달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음용을 하시면은 눈이 피로도 많이 좋아지고 굉장히 도움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리골드를 같이 섞어 넣으면 루테인 성분이 있어서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한번 꼭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를 끓여 드시면 남녀노소 눈이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고 또 이렇게 뭐 피곤이 뭉쳐서 흐릿하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 양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물은요 네. 대부분 네. 그 4g 이럴 때는 500g 정도. 아, 네, 500g 이거를 또 500cc. 네네 그렇죠. 500cc를 잡는데 1kg 정도 넣어도 100, 1000cc, 네. 1000cc 넣고 뭉근히 달여서 더 줄여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끓이는 시간. 네? 끓이는. 끓이는 시간은 첫 번에 팔팔팔 끓이다가 끓이잖아요. 막 끓어올리면 뭉근하게 되어서 보통 30분 내지 40분. 네. 네네. 그렇게 끓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집에서 꼭 활용했으면 좋겠어서 구기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화는 여러 가지 두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머리 어지러울 때 국화가 이렇게 베개를 만들었으면 좋고 국화차를 마시면 좋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도 국화의 성분들이 구기자하고 상생이 돼서 훨씬 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통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추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추는 빈혈에 보혈제로서 몸에 혈을 돌게 하고 빈혈 환자라든지 황산화 작용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 피곤하고 그럴 때는 어때요? 눈에 벌레가 이렇게 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증상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추를 좀 과가지고 그렇게 두시면 그런 증상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구기자하고 대추하고 국화 또 거기에다 당근을 넣어서 드시면 상당히 당근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혹시 이제 대부분 50대가 지나면 여성들도 있지만 남성들이 전립선 때문에 뭐 소변이 자주 마른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근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라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성분들도 당근을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구기자나 당근을 같이 섞어 드시면 당근이 가격도 싸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당근은 이게 수용성일까요? 지용성일까요? 당근에는 비타민 A가 들어서 지용성이죠. 어우 잘하시네요. 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에 살짝 이렇게 볶아가지고 당근을 드시면 영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기자는 군약으로서 4g이라고 했죠. 군약하고 신약 우리가 군신자사라는 것을 나중에 약선을 하게 되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국화와 또 따뜻한 성질이 있는 당근과 대추를 이렇게 섞어드리면 군신자약으로서 자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좋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실습할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초되는 거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구기자는 보통 여러분들이 법제할 때는 그 법제 양의 그러니까 구기자의 120% 구기자가 100g이라는 것은 술은 몇 g이어야 되죠? 120g이 되죠. 왜냐하면 120g을 넣냐면 100g을 하다 보면 똑같은 분량을 하다 보면은 술이 다 이렇게 뭐예요? 이 배워갖고 위에는 저기 술이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200g이나 300g일 경우에는 술을 몇 그램 있어야 되겠어요. 120%니까 360g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술을 담궈놨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기 좋게.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세척을 해서 술로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술을 붓고 반나절 정도 담궈 놓는데 반나절 정도 담궈서 그 구기자가 퉁퉁퉁퉁 불 정도로 해야지만 약성이 속에 있는 게 배어 나오게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와가지고 1시간 전에 담궜기 때문에 완전히 불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기자를 먼저 한나절 굶긴 다음에 이것을 물기를 빼요. 물기를 빼면은 구기자 물이 따로 있고 여기 구기자 건져 놓은 거 있죠. 그럼 이것을 팬에다가 넣고 살청을 합니다. 살청이라는 것은 그 구기자 속에 있는 효소가 활성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구기자가 나중에 다 덮었어도 그 곰팡이가 쓰든지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청을 전기팬에다 2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을 꺼내가지고 한 3, 4분 지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것을 유념을 하게 됩니다. 유념이라는 것은 구기자 속에 있는 성분이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구기자가 맛있는 구기자가 되고 구기자 성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는 구기자를 손으로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비벼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유념을 하면서 뭉친 부분을 살살 손으로 펴가지고 식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구기자를 팬에 놓고 덮을 때는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조금 많이 하고 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구기자를 이제 내놓고 식힐 때는 완전히 차갑게 해가지고 다시 팬에 올려놓는 거. 그래서 식힐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팬에다가 내놓고 식힐 때는 구기자가 차가울 때까지 식혔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팬에 올려놓고 식히고 올려놓고 이 과정을 우리가 덮음과 건조 과정을 우리 3번 내지 4번 정도 하는데 팬에서 구중구포를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중구포 할 때 대부분 4중 4포 정도 해가지고 이것을 햇볕에 말리세요. 대부분 약재는 햇볕에 말리면은 그 뿌리 종류는 햇볕에 말려야 되고 잎 종류는 햇볕에 말리면 안 좋은데 구기자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강합성 작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는 활용해도 되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6중 6포, 7중 이렇게 해서 7중 7포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온도를 높여가지고 고온에다가 이것을 팬에다가 사용을 해갖고 그 잔여 수분이 없게끔 잠재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2단 내지 3단에서 5중, 6중, 7중 정도 계속 올렸다가 내려놨다 올렸다가 내려놨다 덮으면은 아주 술 때문에 윤이 반질반질하게 구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기자를 해가지고 속에 있는 물기를 없애려면은 잠재우기를 하는데 잠재우기는 보통 팬에서를 할 때 보통 5시간 이상 내지 10시간을 하게 돼요. 이렇게 F점에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F점에서 이거를 만들어 갖고 수분 체크하고 보관하는데 요새 여러분들은 훅 구기자 만드는 게 유행으로 훅 기자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훅 구기자를 만들 때는 이렇게 잠재우기 전에 어느 정도 덮음과 식힘해서
4중 4포, 5중 5포 정도 5번 정도 했다면 물기가 꾸덕꾸덕하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린 것을 발효기가 있으면 발효기에다가 하루 정도 집어넣고, 발효기가 없을 때는 전기밥솥 있죠. 전기밥솥에 하루 정도 보재기에 싸가지고 올려놓으면은 흑구기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흑구기자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이렇게 법제해도 윤이 반질반질하게 좋고, 아 요새는 사람들이 까만색이 찾은 구기자를 타릴 때는 전기밥솥에 하루 정도 집어넣어갖고 구기자를 만드시면은 흑구기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가지 구기자 영양안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자 영양안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구기자를 활력한도 만들고 영양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나름으로 있는데, 한의사께서 이거를 한 레시피를 보면은 밤 있죠. 요새 밤이 한창 많이 나올 때 있죠. 밤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으깬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콩가루하고 구기자 분말 또 당귀 분말을 갖다가 동량을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당귀를 술로다가 덮어가지고 이것을 법제해서 가루로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은 가능한 한 진우니 콩이 좋아요. 진우니 콩이 약콩이잖아요. 진우니 콩이 없을 때는 서리콩도 괜찮겠지만 가능한 한 진우니 콩으로다가 이것을 집에서 할 때는 많은 양을 하기 어려울 때는 진우니 콩을 팬에다가 볶아가지고 이것을 분말로다가 가루 내시면 돼요. 그래서 진우니 콩 분말, 그 다음에 당귀 분말, 그 다음에 구기자 분말을 1대1대1 이렇게 섞어가지고 밤을 삶아가지고요. 밤은 양은 꼭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밤은 여러분들이 300g가는 3배 정도 넣어도 되고 4배 정도 내도 되고 아니면 2배 있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밤을 삶아갖고 으깨가지고 이 분말을 섞어가지고 같이 버무려가지고 거기에 꿀 있죠. 꿀로다가 꿀을 좀 중탕을 해가지고요. 꿀만 넣으면 너무 끈끈한 성분이 있으니까 유자청이 꿀하고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꿀하고 꿀 3에 유자청 하나 3대1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중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버가지고요.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어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판을 만들어 갖고 민홍지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그 민홍지를 하면은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이게 민홍지가 뜯어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 호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종이 호일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럴 때는 이거를 당귀 분말이나 콩 분말 있죠. 이걸로다가 불러가지고 병 속에 넣고 하나씩 이렇게 잡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기자 영양안은 여러 가지 몸을 보호하는데 쓰는데, 콩은 생으로 할 경우에는 복부가 이게 팽만해지기 때문에 콩은 꼭 볶아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그냥 생콩가루를 할 경우에는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콩은 꼭 볶아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초콩 해가지고 초콩을 먹으면 너무나 건강에 좋다는데 나는 너무 비려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초콩을 할 때는 진우니 콩을 볶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식초를 보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콩도 집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몸에 기력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콩 같은 것도 만드시고 좋겠고요. 꿀을 왜 넣느냐면 꿀을 넣으면은 점성이 생기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이렇게 뭉쳐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당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마땅히 제자리로 돌아갈 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당귀를 먹으면 약성이 제인간 아픈 데에 들어가 갖고 우리 몸을 좋게 한다. 그래서 혈액을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 이렇게 당귀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피로 해소를 막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강장 효과에 뛰어난 것이 당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기자하고 가장 궁합이 좋은 숙지향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구기자하고, 그런데 숙지향은 분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기자하고 당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밤은 뭐 보익작용을 하고 우리 건강에 상당히 이제 에너지를 주는 작용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양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돼갖고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구기자 법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양안 2가지를 실습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도 선생님 어디 갔지? 도 선생님이 이 재료를 사서 주시느라고 재료를 예산을 세워갖고 해주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연말이라 이거 예산 따기도 어렵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재료를 대줘갖고 여러분들이 실습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실습을 하려고 막 빨리빨리 설명을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기와 오미에 대한 것들은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책을 보면서 다시 음미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습실 가공실로 가갖고 실습을 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시도록 할게요.